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4월 28일이 되겠네요. 예. 자, 4월 28일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1960년 4월 19일 4.19 학생의거가 있었던 그 날입니다. 그리고 그 4.19가 일어나게 된 그 배경은 3.15 부정선거가 이제 개입이 돼 있었죠. 3.15 부정선거 하면은 그 이제 주역이 바로 그때 당시에 그 이기붕 의장입니다. 바로 오늘 그 이기붕 의장이 사망을 한 날이 되겠습니다. 사실 뭐 우리가 4.19라는 것을 놓고 그다음에 이기붕 의장 이렇게 하면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요? 타도돼야 될 사상인 사람이 이제 죽은 거다라고 이렇게 받아 이제 드리는 그런 상황인데 뭐 사실 그 말이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사실은. 왜냐하면 부정선거를 획책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겁니다. 자, 하지만은 그렇게 될 수뿐이 없었던 그 상황을 또 우리 또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 부산 정치파동에 있을 때 바로 발췌개헌이라는 게 있었죠. 이 발췌개헌이라는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그것은 잠시 뒤에 말씀을 좀 이제 드리기로 하고 그 이기붕 회장이 그 이제 아들이 우리가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아들이 쏜 총에 이제 가족이 전부 몰살당했다. 그리고 그 아들 자신도 이강석인가 그렇죠. 아들 자신도 이제 그 자살을 한 그런 그 이제 사건이 되겠습니다. 참 어찌됐든 그 보면은 그래도 그때 당시에 한 정치를 갖다가 이렇게 이끌어왔던 나름대로의 그 이제 재원이었죠. 사실. 근데 이제 결말이 이제 이렇게 났기 때문에 그야말로 뭐라고 할까. 참 무슨 말을 해도 긍정되지 않는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좀 말씀드릴 게, 사실, 4.19는 호칭이 말이죠. 명칭이. 제가 학교 다니고 그럴 때는 4.19 학생의거였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은 이제 4.19 4월 혁명, 4.19 혁명 이렇게 그 이제, 지칭을 하는데, 저는 그 혁명이라는 그 용어를 갖다가, 뭔가 그 사건이 있은 뒤에 세상이 그야말로 완전히 뒤집어져 갖고서 세상이 바뀌는, 기존에 그 갖고 왔던 어떤 그, 어, 사회적인 정체성이라고 할까 아니면은 뭐 국가 체제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획기적인 그 변화, 변모가 있을 경우에 그 사용하는 용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학문적인 정의는 뭐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사실 4.19는 물론 큰 일을 한 거죠 우리나라 정치사에 있어서.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서 세상이 이렇게 막 뒤바뀌거나 그러지는 못했죠 결국은. 어, 뭐 이승만 시대 그 자유당 말기를 갖다가 굉장히 그 뭔가 어, 정의롭지 못하고 뭐 이제 그렇게 이제 다들 받아들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자유당이 그 이제 붕괴가 되고서 1공화국이 끝나고 2공화국 장면 그 내각이 출발했을 때에 그야말로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확 뒤집어 엎어져 갖고서 뭐 아래 위가 뒤바뀔 정도로 사회가 바뀌었느냐면 그렇지가 못했어요. 늘 똑같은 모습을 보여줬죠. 뭐 서로 신파구파 서로 이제 싸우고 어, 뭐 결코 1공화국 때 그 각 정당들끼리 아니면 정치 권력 다툼을 하면서 싸우고 그러던 모습하고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그 어, 채 1년도 안 돼서 1년은 좀 넘었네요. 5.16 군사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기도 하고 또 퇴색된 그런 그 행태 그런 걸 많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어, 저는 이 4.19를 학생의거라고 저는 지금도 부릅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늘 그렇게 들어갔고 그게 변하지가 않아요. 뭐 요즘 일제시대도 일제강점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강점기라고 쓰는 용어 자체도 뭔가 좀 어폐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하지만 워낙 어려서부터 일제시대, 일정시대 막 이렇게 얘기 들었기 때문에 지금 그 변화된 그런 그 용어에 이렇게 입이 익숙해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 이제 올해가 을사년인데 을사 조약 지금 을사 늑약이라고 하죠. 네. 근데 저는 지금도 무의식 중에 얘기를 하다 보면 을사 보조약이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워낙 어려서부터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자라온 데다가 그리고 그야말로 외교권을 내주면서 보호를 요청한 것이 바로 을사 조약이기 때문에 을사 보조약이 개념상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무슨 토착외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치욕적인 역사지만 역사예요. 그 치욕스러운 역사를 갖다 부정한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그거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서 우리가 교훈을 찾아야 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 4.19라는 용어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 4.19 학생의거의 결과로 결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하야를 해서 하와이로 잠깐 이제
단위로 간 겁니다. 근데 그걸 망명이라고 표현하고, 그다음에 또 공교롭게도 박정희 정권이 이승만 대통령이 귀국하는 걸 허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국당에서 숨을 거두고 시신이 운구되어 갖고 지금 현충원에 이제 그 모셔져 있죠. 글쎄요, 저는 현충원에 이제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계시기 때문에 간혹 가끔 이렇게 들리면 어, 그 위에 있는 박정희 대통령 묘소에 가서 참배하고 내려오면서 이승만 대통령 묘소에 꼭 참배를 하고서 그렇게 제가 현충원을 나오는 그런 지금 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바로 이기붕 의장이 이제 사망을 한 날인데 이기붕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떠한 일을 해서 결국은 오늘 죽게 됐는지 저 가족이 자살한 거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 그 당시 상황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추정할 뿐이죠. 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기붕 사망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기붕, 한자로는 저렇게 씁니다. 그리고 호는 만송이에요. 해방 이후 서울시장을 역임했고 국방부 장관 등을 역임한 정치인이다. 네, 아주 간략하게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 뭐 개설해갖고서 그 이기붕에 대한 뭐 간략한 뭐 양력이라고 아까 한번 볼까요? 본관은 전주입니다. 전주 이씨예요. 그리고 서울 출생이고 효령대군 15의 17대 손이라고 하네요. 17대 손이면은 37, 21, 500년 전 500년 후손이네요. 그러니까 효령대군 15에 500년 정도 되는 그 후손이 되겠습니다. 아버지는 예조판서 회정의 손자 낙의 그리고 부인 박마리아 이 박마리아 여사가 이기붕 의장의 부인이었죠. 아주 그 박마리아 유명한 그 여자입니다. 그 사이에 강석과 강옥 두 아들을 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방 후 이승만의 비서를 지냈고 서울특별시장,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 등을 이제 역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박사의 지시로 자유당을 이제 창당을 했네요. 어떻게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의 뭐 측근이다. 뭐 측근이죠, 사실은. 저렇게 당을 대신해서 창당을 하고서 이제 정치적으로 보필할 정도면은. 자, 그런데 이제 사회부 학생의거 이후에 전 가족이 이제 자살을 한 걸로 지금 공식적으로 돼 있습니다. 뭐 저때 당시 상황을 묘사한 여러 드라마들이 있죠. 거기 보면은 그 아들 이강석이 이제 권총으로 이렇게 쏘고 자기도 이제 죽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추정이죠. 사실은 뭐 그 순간을 본 건 아니기 때문에 이미 다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그 현장을 발견하고서 그렇게 추정을 하는 것뿐이죠. 뭐 음모론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일부에서는 누군가가 죽인 거다 이런 그 말도 있습니다. 어디선가 그런 말을 들은 것 같아요. 자, 생애와 활동 사항을 보겠습니다. 1915년 서울의 보성학교를 졸업하고 연희전문학교에 입학하였으나 가정 형편으로 이제 중퇴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보성학교, 다 유명한 학교죠. 연희전문학교, 뭐 이것도 유명한 학교입니다. 지금 연세대학교의 그 전신이죠. 네. 그다음에 선교사 무스의 통역으로 있다가 그의 도움으로 상해를 거쳐 미국으로 건너갔다. 자, 뭐 이승만 대통령도 이제 그 감옥 한성 감옥에서 이제 영어 공부를 하고 아주 그 뛰어난 이제 두뇌를 갖고서 뭐 영어 사전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영어로 연설을 하고 할 정도였으니까 아주 상당히 뛰어난 인재들이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동 씨도 사실은 어, 선교사 모수의 통역을 할 정도면 뭔가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런 두뇌를 이제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찌됐든 선교사 모수가 이제 도와줘갖고 상해로 갔다가 거기서 미국으로 이제 건너갔다라는 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가서 아이오와주의 페사디나시에서 고학으로 1923년 주립대학인 데이버 대학교 문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뭐 이제 뭐 여기서 유학을 했기 때문에 세계 정세도 뭐 이제 볼 수 있는 눈이 생겼을 거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영어가 능통해지겠죠. 네. 하여튼 뭐 본인의 능력이든 아니면 부모의 능력이든 그때 당시에 어, 이렇게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할 정도면 뭐난 사람은 난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졸업 후에 뉴욕에서 허정 등과 함께 서민신보 발간에 참여를 했다. 그리고 1934년 귀국 후에 허정과 충북 영동의 광산에 투자하여 광산 사업을 했다. 예, 충북 영동에 무슨 광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광산에 투자를 했는지는 제가 조사를 못 해봤네요. 예.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해방이 되죠. 광복 후 미 군정청에 들어가 군정재판장이 통역을 역임하고 민주
의원, 의장 이승만의 신임을 받아 비서가 되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어, 해방이 되고서 이제 뭐 이승만, 김구 뭐 이런 해외 그 독립 지도자들이 다 이제 귀국을 했죠. 그럼 거기서 이제 이승만 박사의 그 어떤 신임을 받은 거죠. 그래서 비서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군정청으로 들어가서 이제 통역을 했다. 그럼 뭐 기본적으로 미국서 유학을 했기 때문에 영어는 통하니까 이제 통역이 이제 가능하죠. 네, 언젠가 방송을 해드렸죠. 그 최기화 전 대통령도 보면은 저런 그 과정을 거쳤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자, 그런데 참 정말 일제시대 때 그래도 그나마 어, 본인의 능력으로 했든 부모의 덕으로 했든 나가서 저렇게 공부를 하고 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그 이제 뛰어난 그 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저희 아버지께서도 1930년생이시니까 참 공부를 못 해갖고서 참 어려운 삶을 이제 살았지만은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해외에 나가서 공부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배운 그 지식을 갖고 이 나라를 세우는데 이제 일조를 한 거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해방이 됐으니까 1946년에 대한기독청년회, 대한적십자사 등이 이사를 역임하고 사회적 발판을 갖다 여기서 다지기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앞에서도 그 언급이 됐지만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이승만 대통령의 비서로서 정치적인 그 기반을 이제 굳혔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1949년에 이제 서울특별시장을 했고, 1951년 4월 국방부 장관에 임명이 돼서 신성모 국방장관 시절에 발생한 방위군 사건을 갖다 이제 수습을 했네요. 1951년 4월이면은, 이 사실, 그, 이제 우리가 6.25를 이제 다시 이제 되돌아본다라면은, 제가 뭐 6.25에 관련해서도, 뭐 6.25 전쟁도 그렇고, 1.45 때도 그렇고, 여러 번 그 방송을 해드렸는데, 6월 25일 날, 50년 6월 25일 날 이제 북괴군이 남침을 하죠. 네. 그리고서 이제 9월 3일 만에 서울을 뺏깁니다. 6월 28일 날. 그리고 딱 3개월 뒤인 9월 28일 날 서울 수복을 하죠. 인천 상륙작전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북진 통일을 하자라고 해갖고 이제 초산까지 올라갔다가 중공군이 개입을 하는 바람에 이제 다시 이제 밀려 내려옵니다. 그리고 서울을 다시 내주죠. 그게 145태인데 그게 1951년 1월 4일이에요. 그러니까 4월이니까 3개월 뒤에 이제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사후퇴 4월, 그 3개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를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어, 사건이 이제 국민 방위군 사건인데, 그걸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국민 방위군 사건이 이제 어떤 것인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보면은, 연세대학교의 유석춘 교수네요, 이분이. 이승만과 국민 방위군 이렇게 그 이제 영상이 있네요. 제가 이걸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제가 알기로는 이 국민 방위군 사건이 이제 엄청난 그 부패가 있었던 사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왜 이제 국민 방위군 그 사건이라는 게 이제 발생이 됐느냐면은 6.25의 그 청원 과정을 조금 전에 쭉 그 설명을 그 드렸듯이 하여튼 그렇게 밀고 밀리다 다시 이제 서울을 내줬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6월 25일 날그 북괴군이 남침을 하고 서울을 뺏기고 이제 낙동강까지 밀리잖아요. 낙동강까지 이제 밀리는데 그 밀고 내려오는 사이에 우리도 이제 대한민국 남한 쪽에 젊은 청년들을 전부 다 징집을 해버린 거예요. 이제 북한 북괴군이 김일성이 이제 그런 거죠.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 나라는 이 남쪽이고 그다음에 남쪽에 부모 형제가 다 계시는데 이게 인민군으로 이제 징집이 돼서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쪽을 향해서 총구리를 겨누게 되는 거죠. 이건 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남한도 병력이 그때 당시에 이제 뭐 부족해갖고서 이제 난리를 치는 그런 판이었을 텐데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사 후퇴 때 다시 서울을 뺏기고 또 후퇴를 그 이제 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뭐 낙동강까지 밀린 건 아니지만은 뭐 안성인가 그 선까지 밀렸죠. 그러니까 이제 어, 그 당시에 이제 여기는 젊은이들을 그대로 두면 안 된다. 또 다시 이제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될 테니까. 그래서 이제 전부 국민 방위군으로 이제 소집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1950년 되면 해방되고서 얼마 되지도 않았을 텐데 정말 모든 그 이제 뭐 이 어떤 국가 경제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미국의 원조를 받아갖고서 이제 나라를 이제 꾸며가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는데 사실 이제 돈이 없는 거죠. 대한민국 정부에 돈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소집을 했는데 그네들한테 충분한 뭐 물자 보급을 못 해줬던 거죠. 그러니까 참 더군다나 이제 일사후퇴니까 그 추운 겨울이잖아요. 그때 당시는 요즘보다 더 추웠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그래도 다들 털옷이라도 입고 있지만 겨울에 그때 당시에는 정말 저 모시는 아니지만은 그 손바지 뭐 잠깐 얼마나 춥겠어요. 솔직한 얘기가. 말이 손바지지 그거 입고 있어 봐야 그 추운 겨울에 그냥 후두둑 떨면서 가니까 진짜 뭔가 그 보온할 수 있는 그런 침구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해주지도 못하고 더군다나 이제 무기가 없으니까 무기를 그 지급해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나 이제 이 젊은이들을 또다시 그렇게 뺏길 수는 없으니까 국민방위군 형태로 징집을 해갖고서 이제 밀리는 대로 이제 같이 내려갔겠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나마 작은 예산으로 먹는 거 물자 보급도 하고 뭐 먹을 것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 일을 수행하는 이제 뭐 공무원 내지는 군인들이었겠죠. 예.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내려오는 작은 예산이지만 그걸 착복을 하고 그래서 더군다나 아주 더그 국민방위군에 편입됐던 젊은 사람들이 아주 그 비참한 그런 시간을 보냈다라는 거. 뭐 이것 때문에 이제 지금 말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좌파가 공격하기에는 아주 좋은 소재가 됩니다. 그래서 부정부패한 그런 정부다라고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하지만은 제가 아는 바로는 이제 그런 내역을 가졌기 때문에 정말 물론 뭐 결과적으로 잘 된 건 없죠. 그냥 그 이제 실수하면 실수한 건데 더군다나 전쟁 통해 더군다나 51년이면 또 이제 어제 4.19 며칠 전 4.19 방송에서도 뭐 발췌견 얘기도 하고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정치적으로는 전쟁을 하는 통해서도 그냥 정치적으로 서로 여야가 치고받는 그런 아주 진짜 설명하기 참 어려운 그런 이 특징을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쟁 중에도 이제 정쟁을 해야 되니까 전쟁 중에 정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 방위군 사건이라는 게 이제 그런 내막을 갖고 있는 건데 뭐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게 짧을 수가 있으니까 제가 그런 자세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이런 뭐라고 참고 영상을 갖다 여기다 띄워드린 겁니다. 물론 뭐 필요에 의하면은 그 반대쪽 좌파 쪽에서 하는 얘기도 한번 들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다 소개는 못 드리지만은 그런 그 영상이 있다라면은 유튜브에서 그걸 검색을 해갖고 한번 들어보시고 그때 당시 상황을 놓고서 한번 명확하게 어, 그러니까 이제 후손으로서 제3자적 입장에서 한번 그 사건 자체를 파악을 해보는 그래서 결론을 내려보는 그런 그 과정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국민방위군 사건이 이 젊은 사람들한테 엄청 그 피해를 끼친 건 사실이기 때문에 뭐 그에 대해서 할 말은 없지만은 어찌됐든 그 과정은 그랬다라는 거.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부여 출신의 그 목적 시인이 있죠. 아주 참여 시인이죠. 신동엽 시인. 4월도 껍데기는 가라라고 그 이제 읊어댔던 어, 우리 이제 근대문화의 참여 시인으로서 이름이 있는 김수영하고 이제 아주 쌍벽을 이루는 그런 참여 시인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신동엽 시인도 저 국민방위군에 편입이 돼갖고 이렇게 뭐 이동하고 뭐 하다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저 영상을 한번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22번 보겠습니다. 같은 해 12월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로 자유당을 창당하여 세칭 발췌 개헌안 통과에 이력을 담당했다. 자, 발췌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잠시 뒤에 제가 또 다른 영상을 갖다 이제 소개를 해드릴 텐데, 발췌견에 대해서는 이제 그 영상을 좀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간략하게 그 말씀을 드린다면은, 어, 그 전쟁 수행 중인데, 초대 대통령의 임기가, 어, 초대 대통령 임기가 2년인가 그랬죠? 예. 근데 이제 전쟁이 이제 이렇게 터졌고, 그러니까 이제 초대 대통령을 이제 그 간접 선거로 그때 뽑았는데 이걸 이제 국회에서 또 이제 대통령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참 달리는 말에 주자를 바꾸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정말 전쟁을 수행 중인 대통령을 갈아치운다라는 거 이거 참 생각해 볼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야말로. 그러면서 이제 사실 이승만 대통령이 그 미국도 다루기 굉장히 힘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미국 그 뭐 에버레디 작전인가 있듯이 미국도 이승만 대통령을 제거하려고 엄청 그 애를 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 국회에서 간접선거를 통해 갖고서 이제 대통령을 이제 바꾸려고 했는데 이제 그걸 이제 알고서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이제 직선제 개헌을 갖다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이제 뭐 내각제 같은 형태로 이제 또 이제 개헌안을 낸 거고요. 그래서 그 두 개헌안을 갖다 이제 절충을 해갖고 좋은 점만 뽑아서 합의를 했다라고 해서 그 이름이 발췌개헌이에요. 좋은 점만 발췌했다라고 해갖고. 근데 이제 저게 나중에 큰 문제를 이제 일으키죠. 예. 그거는 뭐 이제 다음 영상에서 한번 보시기로 하고. 23번 볼까요? 1952년 대한체육회장이 되었고, 53년에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에 선임이 됐다.
그래서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으로 진출하였으며 한미재단 한국 사무소장직도 역임을 했다. 자, 저는 저거 봤을 때는 영어가 가능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입니다. 영어가 안 되면은 뭐 올림픽 위원장으로 할 수가 없겠죠. 예. 자, 그다음에 물론 통역을 데리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외국에서 로비하고 외국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이제 불편하니까. 1953년에는 이승만의 자유당 내 족청계 제거 지시에 따라 자유당 총무부장을 맡아 박용만 조직부장 등과 함께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족청계를 한번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족청계 1951년 12월 23일에 이승만을 당수로 이범석을 부당수로 첨당된 자유당은 초기에 협동사회 건설을 내세우며 대통령 직선제 개혁을 강행하기 위한 대중 동원 역할을 했다. 어, 그렇죠. 간선제로 있던 걸 갖다 이제 직선제로 바꾸려고 이제 개헌을 하니까 뭐 당연히 거기서 역할을 해야 되겠죠. 뭐 저걸 놓고서 비난할 건 없습니다. 뭐 지금은 안 그런가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정치라고 하는 것은 다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6.25 사변 휴전 이후 초기 자유당의 핵심 세력이었던 족청계 인사들이 제거되어 이기붕을 중심으로 한 체제로 전환이 됐다. 네. 그래서 뭔가 이제 전쟁이 이제 휴전이 된 이후에 저는 이제 족청계가 또 이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뭔가가 또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정치는 생물이라는 게 이제 여기서도 이제 드러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또 이제 내부 갈등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제거를 하고 하는 일. 그걸 뭐 지나간 역사라고 해서 그걸 왜 그랬느냐라고 비난할 게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정치를 봐도 똑같아요. 저렇게 자기 계열의 사람을 심으려고 하고 심지 못하면 제거되고 그런 겁니다. 그게 정치라고 봐요. 그거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그렇게 서로 그 투쟁하면서 이제 뭔가 권력을 이제 쟁취하는 게 그게 정치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제가 봤을 때 정치의 최종적인 산물이 그야말로 이 국가 사회를 위해서 정말 큰 역할을 했다 그러면은 그런 것에 대한 비난이 이제 좀 줄어들겠지만 그러지 못하고 나라가 더 엉망이 됐다, 엉망진창이 됐다 그러면은 큰 비난의 요소가 되는 거죠. 자, 25번 보겠습니다. 같은 해 12월 자유당 중앙위원회 의장에 올라 자유당의 제2인자가 되었다. 상당히 이제 권력을 거머쥐게 된 겁니다. 그다음에 1954년 3월 개최된 제5차 자유당 전당대회에서 자기중심이 당 편제를 완료를 했다. 자기중심 하니까 굉장히 그 언짢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그건 지금도 전당대회와 마찬가지입니다.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은 이제 자기 편을 이제 심죠. 그렇지 않고는 또 정치를 못 합니다. 예. 요즘은 뭐 이제 최고위원을 뽑는다라고 해서 이제 최고위원들을 이제, 이제 그 투표를 향해서 이제 선출하는데, 뭐 그것도 그 이전에 서로 짬짬이가 돼 있을 가능성이 크고, 그 다음에, 짬짬이가 안 돼 있다 손치더라도 그 이제 지도부에 들어가면은 그 지도부는 뭐 아주 특별하지 않으면 한 목소리를 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같은 계열이 된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뭐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자, 그래서 5월 20 총선에서 대승을 거두고 무소속을 포섭하여 제적 3분의 2가 넘는 137석을 그때 확보를 했다. 네. 정말 무소속을 포함했지만은 이제 3분의 2가 넘으면 이제 개헌선이죠, 저게. 참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저걸 이제 넘기기 위해서 별의 별 짓을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3분의 2는 안 넘었죠. 근데 3분의 2가 넘어야 의사결정이 되는 거에서 이쪽 편에서 이제 이렇게 보태주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이제 정치 행태를 보이다 보니까 그걸 배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는 요다음에 또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자, 27번 보겠습니다. 같은 해 제2대 민의원 의장에 이제 선출이 됐어. 그다음에 자유당 헌법 개정선 확보를 바탕으로 개헌선이 됐다라고 했죠.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건국 대통령의 중임제한 철폐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발의하였다가 개헌선에서 일명이 미달되어 일단 부결이 되었으나 바로 다음 날에 4.4.5 통해 이를 번복 가설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자, 이게 앞에서 그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좋은 점만을 갖다가 발췌를 한 게 발췌 개헌이고 실제로 좋은 건지 모르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이 개헌이 바로 4.4.5 개헌이 되겠습니다. 밑에 영상을 다 첨부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같은 해 인하공과대학 이사장으로 또 취임을 했네요. 1956년 자유당 공천을 받아 부통령 입후보였다가 낙선하였고 그해 제3대 민의원 의장에 선출했습니다. 1958년 경기도 이천 선거구에서 제4대 민의원 의원에 당선되고 제4대 민의원 의장에 당선이 또 됐네요. 자, 요 58년 선거는 소위 그 이정재하고의 그 이제 사연이 이제 있죠. 어, 그것은 뭐 드라마 같은 데는 많이 소개가 되는데 실질적인 거는 그래도 사료를 통해서 한번 읽고서 판단을 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찌됐든 이천 선거구를 그 이정재한테 빼앗아서 이제 자기가 거기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쓰고 싶어서 저렇게 쓴 겁니다.
제가 쓰고 싶었던 게 아니고 이 자료를 작성한 사람이 그렇게 쓰고 싶었겠죠. 예. 저도 이제 자료를 갖다 이제 보고서 제 나름대로 제 생각에 의해서 많이 이제 고쳐서 텍스트를 만들지만은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1960년 3월 15일 제5대 정 부통령 선거에서 자유당의 공천으로 부통령에 당선이 되었으나 3.15 부정선거에 항거하는 4.19 혁명으로 부통령직을 사임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발췌개헌의 어떤 그 제안이죠. 발췌개헌이라는 게 이제 부통령도 투표를 통해서 뽑자 이런 거였기 때문에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부통령은 이제 저기죠 러닝메이트. 그러니까 자기랑 정치적인 정체성이 똑같은 사람을 그 이제 러닝메이트로 해갖고서 이제 선거를 치르는 겁니다. 그러나 1960년 대한민국 그 정부의 형태는 대통령, 부통령을 다 선거로 뽑는데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은 그 발췌개헌안에 의해서 이제 그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으로 이제 당선이 됐고 그다음에 부통령은 민주당에서 나왔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대통령과 부통령이 이제 서로 그 자꾸 알력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자꾸 이제 싸우게 되죠. 이 정치가 같은 당내에서 싸우면은 그 당은 이제 망가지는 겁니다. 정부도 같은 정부 내에서 저렇게 뭐가 달라갖고 저렇게 서로 그 이제 티격태격하다 보니까 갈등만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건 정치사적으로도 그렇고 이 한 나라의 한 국가의 역사 발전이라는 의미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불행한 사태예요. 근데 왜 저런 식으로 그때 그 이제 발시경을 했는지 그건 뭐 그때 당시에 살았던 분들한테 물어봐야 되겠지만 지금 다 돌아가셨을 테고 어찌됐든 부통령은 민주당, 대통령은 이제 자유당 이렇게 됐던 거죠. 근데 사실은 그때 당시에 승만 대통령이 굉장히 연로했죠. 그래서 그냥 고령이었기 때문에 사실 뭐 노인의 건강은 뭐 알 수 없다라고 진짜 언제 어떻게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무슨 일을 그 이제 당하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기 내에 그렇게 된다라면은 그 대통령직을 부통령이 승계를 한다는 얘기니까 이건 선거를 치르지도 않고 정권이 바뀐다는 의미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헌법이 그러니까 그걸 피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 그 다음에 차선의 책이 뭐냐 하면은 부통령직도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주 치열하게 싸웠던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적어도 불행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자, 어찌됐든 그래서 이제 부통령에 당선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3.15 부정선거라는 게 이제 드러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부통령에 당선은 됐는데 그 다음에 바로 이제 4.19 학생의거가 일어났습니다. 4.19 혁명이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어찌됐든 4.19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이게 엉망진창이 된 거죠. 그냥 정권이. 이제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국민이 원한다라면 대통령직도 하야하겠다라고 하고서 그야말로 이제 하야를 해서 하야를 했으니까 이제 나는 대통령이 아니니까 내가 전용차를 타고 갈 수도 없다라고 해서 이제 걸어서 이제 이화장으로 종로가 있는 그 지금도 있죠. 이화장으로 이제 퇴근을 했다라는 그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이기붕 의장도 뭐 대통령이 하야를 하는데 부통령직을 갖고 있을 수 없으니까 이제 같이 이제 뭐 하야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뭐 막 그 이제 데모대들이 그 이제 시위대가 막 이제 뭐 밀고 들어오고 저기서 막 이제 총을 쏴서 이제 학생이 다치고 죽고 뭐 이러니까 이제 정권이 붕괴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기붕 일가 아까 그 얘기했던 박마리아와 그 아들 강석 그다음에 에, 둘째 아들 이렇게 이제 네 명이 이제 그 경무대 관사 36호실로 이제 피신을 하고 있다가 4월 28일 그러니까 약 9일 뒤에 맏아들 강석의 총격으로 이제 집단 자살했다. 이렇게 지금 그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알려진 거죠. 물론 그때 당시에 이 이강석이 장교였죠. 그래서 그때는 이게 총기 소지가 그 가능했었던 모양입니다. 지금은 뭐 총기 소유가 그렇게 자유스럽지는 못하죠. 현역이라고 하더라도 총기 관리가 그만큼 엄격하게 지금 이제 돼 있으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는 어 글쎄요 총을 어떻게 그 이제 합법적으로 갖고 나간 건지 아니면 몰래 갖고 나간 건지 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총으로 어, 이기붕 박마리아 여사 자기 아버지 어머니예요. 쏘고 그다음에 동생도 쏘고 자기도 이제 자살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알려져 있는 겁니다. 자, 그가 살던 서대문 집은 지금 현재 4.19 혁명 학생 도서관이 되어 있다. 이것도 아이러니네요. 예. 글쎄요, 집이 얼마나 컸으면 그게 지금 도서관으로 쓸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이기붕 그 의장의 일생을 간략하게 알아봤는데 그 사이에 있었던 발췌견과 4.45 이견 김용삼 기자가 그 작성한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좀, 그 내용을 한번 좀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필요하시고 또 원하신다면
이 반대파, 좌파 쪽에서 그 이야기하는 발췌견하고 사사고 견안에 대해서 도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더 현실성 있는지에 대해서는 뭐 각자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자신은 제가 이 영상을 여기다 올려놨다는 것은 그때 당시 상황이 이럴 수뿐이 없었다라고 저는 인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영상을 올려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바로 며칠 전이 4월 19일이었죠. 9일 전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방송을 해드렸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19 학생의거일, 3.15 부정선거, 그리고 부정선거를 발본색원해야 된다. 부정선거는 정말 이건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부정선거는 반드시 밝혀내고 발본색원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정선거를 한다는 것은 민의가 왜곡되는 거기 때문에 국민이 원치 않는 그런 선출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어찌 보면은 이제 그 당시 대한민국은 신생 독립국이었죠. 예. 일제의 치하로부터 벗어나가고 그 뭐 벗어난 것도 우리가 무장투쟁을 하고 그다음에 뭐 나라를 되찾으려고 정말 뭐 노력을 다들 하긴 했지만은 그런 역량이 안 됐었죠. 결국은 미국이 이 원자탄 두 방으로 일본을 항복시키는 바람에 이제 거기서 이 한반도를 일본 쪽에서 빼내 갖고서 이제 결국은 우리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돌려준 거예요. 3년이라는 그 군정 그 통치를 갖다 이제 어, 그, 그 과정을 걸쳐갖고 그게 이제 1948년 8월 15일 날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하고 건국을 하게 된 겁니다. 자, 하여튼 그렇게 봤을 때 그런 신생 독립국이 안정되지 못한 정치 체제, 그야말로 뭐 48년에 이제 건국을 했으니까 12년 뒤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 정치 체제의 그 소용돌이 속에서 희생당한 어, 정치인의 하나였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 권력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또 모든 것을 다 희생시킨 그런 나쁜 정치인이다라고 이제 비난을 하겠죠. 그러나 정치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모든 걸 거는 건 그건 여나 야나 좌나 우나 똑같습니다. 그건. 그래서 어찌됐든 그 이제 승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일념에서 나온 그런 사건이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사건의 중심에 서 있었던 그 이기붕 의장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김영로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